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미국이 삼성전자로부터 기밀문서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기밀문서를 거부를 할 경우 이제 미국이 이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의 백악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정말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와 그리고 주문이나 뭐 판매 현황 그리고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밀이라는 것은 말 자체로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기밀 자료를 지금 미국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로부터. 그래서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점점점 한층 더 만약에 주지 않을 경우 높아질 것으로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정말 기업 간에 민감한 자료입니다. 설령 이러한 자료가 경쟁업체에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가운데 지금 현재 기밀 이제 자료 요청을 거부를 할 경우 미국 내 이제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세, 이제 세법까지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이제 이런 이제 보복 조치를 최대한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은 소식이죠,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근래 들어서 증시의 흐름세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호재 소식보다는 악재 소식이 좀 끊이질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마 이제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운이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위기 반전을 하고자 한번 좋은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바로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극자외선이죠. 극자외선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EUV라고 좀 불리는데요. 이 이제 공정을 적용한 이제 업계 최첨단 무려 14나노 이제 디램의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지금 여기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디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기술 격차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전략을 사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공정은 14나노의 5개의 레이어에 EUV를 좀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EUV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 회로를 이제 보다 좀 더 이제 세밀하고 면밀하게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과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5개 지금 화면에 써드렸잖아요. 이 5개의 레이어에 EUV 이제 공정이 적용이 된 삼성전자 14나노 디램은 업계 최고의 웨이퍼 이제 직접도를 이전 세대 대비 생산성이 무려 얼마나 향상이 된지 아시나요? 20%나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 같은 이제 전력을 쓰더라도 20%나 감축을 시킬 수 있는 전력 부분에서도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이번 신규 공정을 이제 최신 DDR5 디램에 가장 먼저 좀 적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DR5 여기 지금 반도체 칩 보이시죠? 검은색으로 작게 좀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DDR5,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냐?
같으냐면요, DDR4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DDR5가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능이 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DDR5는 최고 7.2GBps의 속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DDR4보다 대비 속도가 거의 몇 배 이상 이제 빠른 차세대 D램 규격이고요. 그리고 기능이 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AI, 5G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제품을 추대로 좀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DDR5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의 이제 고도화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 그리고 또는 기업용 서버 시장 등 정말 다양한 고성능 DDR5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장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칩이 양산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삼성전자는 고용량 데이터 시장 수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이번 공정으로 단일 칩 최대를 용량을 무려 24기가 24기가의 D램까지 양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 올해 1월 10나노급의 4세대 D램 양산을 이제 좀 발표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7월달에 EUV를 적용한 1A D램 양산에 돌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숫자를 이제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두 회사 모두 다 14나노 D램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EV를 이제 좀 적용을 하지 않았고, SK 하이닉스는 한 개의 레이어만 EUV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아까 제가 몇 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5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자체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양산 시기는 다소 좀 늦어졌지만 이제 기술 격차를 벌려서 향후 D램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14나노 이제 공정과 높은 성숙도의 EUV 공정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성능과 안정된 수요를 구현을 하기 때문에 DDR5 D램 대중화에 선도한다라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점유율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등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삼천패 가족분들. 지금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이렇게 데이터가 뭐 1, 2, 3, 4 작년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2분기까지만 해도 43.2%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인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위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28.2% 이렇게 2위를 차지하고 있고, 3위는 마이크론으로 22.7% 이렇게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뒤바뀌지 않고 기술 격차도 오히려 지금 DDR5 양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 하나만 봐도 정말 자랑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가죠. 선접해가지고 주가만 좀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이런 호재 소식이 있어도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선접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어쨌거나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공정이 미세화하면서 원가 절감이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0.1 나노 차이에 따라서 성능이나 웨이퍼당 직접도, 그리고 공정 스텝수, 원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더욱더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화가 되긴 하지만 주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선접해주분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미래 가치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점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면은 고객사에 따라서 AMD나 퀄컴, 애플은 경쟁사이자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고객사가 삼성전자의 제품을 써준다면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락의 주가보다는 앞으로 미래, 아까 미래성 말씀드리면은 제가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슈퍼컴퓨터나 뭐 기업용 서버 이러한 것들에 이제 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차세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접해주분들 오늘도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 시간이라서 이제 오전 9시부터 주식시장이 개장이 될 텐데 뉴욕 증시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지면 이제 주가가 또 하락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또 개미 투자자들은 많이 또 매수를 하겠죠. 제 생각에는 이제 동학개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외인들이 그냥 매도를 해버리면 주가는 그냥 눌러 앉기 일쑤였는데 지금같이 막 1100만 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5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잖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주가 곤두박질 치면서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매도를 하면은 그 고스란히 동학개미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추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접해가지분들 주가 하락한다고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주가는 하락하면 또 상승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야를 높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